제주도 남쪽 해역에는 장마전선이 형성한 두터운 비구름이 걸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서쪽에서 이동해온 선형 고기압이 점차 영향을 미치면서 이 고기압이 장마전선을 남쪽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고 있으며 탁 트인 하늘 아래 초여름 햇살이 가득합니다. 위성 영상을 통해 하늘의 구름 분포를 살펴보면 장마전선 북쪽으로는 거의 구름이 없는 청명한 영역이 몽골에서부터 시작해 우리나라 전역까지 길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길이는 무려 약 5,000km에 달합니다. 상공의 구름은 대기의 흐름, 즉 텐소풍을 따라 하루에 약 1,000km 정도의 속도로 이동하므로 이렇게 넓은 맑은 영역이 지속된다는 것은 앞으로도 약 5일 정도는 큰 날씨 변화 없이 쾌청한 하늘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동성 고기압이 머무는 동안에는 밤낮의 기온차가 뚜렷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밤에는 복사냉각 현상으로 인해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고 낮에는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실제로 5월 25일 일요일 경기도 양평 옥천에서는 일 최고 기온이 27.1도를 기록하며 초여름 더위를 보였습니다. 반면 강원도 평창 대관령 인근 대환영에서는 일 최저 기온이 2.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날 일교차가 가장 두드러졌던 지역은 경기도 광주시 퇴촌으로 최고 기온 26.9도와 최저 기온 7.3도를 기록해 일교차가 무려 19.6도에 달했습니다. 기온 변화의 폭이 20도 가까이 나는 이런 날씨는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아침과 저녁에는 다소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어 옷차림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5월 26일 월요일 오전 6시 기준 현재 발표된 기상특보는 없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상공을 덮고 있는 고기압의 영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번 주에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기상특보가 발효되는 날도 드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상특보가 내려지는 경우는 저기압이 강한 비와 바람을 동반할 때인데 현재는 그러한 기류의 움직임이 크지 않습니다. 정오인 5월 26일 12시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에 한 차례 비를 뿌렸던 저기압은 북동진하여 현재는 쿠릴 열도 부근까지 이동한 상태입니다. 이 저기압에서 길게 뻗어나온 한랭전선은 정체전선으로 바뀌어 일본 남쪽 해상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상공은 중국 내륙에서 발원한 거대한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 고기압은 띠모량으로 길게 늘어져 서쪽에서 동쪽으로 뻗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 고기압은 찬 공기와 건조한 성질을 갖고 있어 장마전선이 북상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장마전선은 남쪽의 덥고 습한 공기가 북쪽으로 올라오는 것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기압과 장마전선이 서로를 밀고 당기며 세력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우리나라에는 당분간 맑고 안정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맑은 날씨가 지속되면 하늘에는 구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밤사이 지표면에서 빠르게 열이 빠져나가는 복사냉각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복사냉각이란 열을 가진 물체가 스스로 열을 외부로 방출하면서 온도가 내려가는 현상입니다. 열은 전도, 대류, 복사의 세 가지 방식으로 전달되는데 그중 복사는 매질 없이 진공 상태에서도 전달이 가능하며 별이나 지구, 우리 몸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자연현상입니다. 흐린 날에는 이러한 복사열이 구름에 반사되거나 되돌아와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지만 맑은 날에는 열을 가둬줄 구름이 없기 때문에 방출된 열이 그대로 우주 공간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 결과 밤의 기온은 더욱 급격하게 내려갑니다. 따라서 최근 며칠간처럼 맑은 날이 이어지는 시기에는 날에는 더위가 느껴지더라도 아침 저녁으로는 한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사냉각의 영향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시기에는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덧붙여 농작물의 저온 피해나 아침 서리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광범위한 고기압의 영향 아래에 놓여 있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고기압은 대기 상하층을 안정시키는 특성이 있어서 하늘에 구름이 형성되기 어렵고 맑은 날씨가 지속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맑은 하늘은 낮 동안 햇볕을 강하게 내리쬐게 하고 반대로 밤에는 복사냉각이 활발히 일어나게 하여 지표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낮에는 비교적 더운 날씨가 나타나는 반면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특히 봄철에서 초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이 같은 날씨 패턴이 반복되면서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감기에 걸리기 쉬운 환경이 조성됩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다소 쌀쌀한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옷차림에도 신경을 써야 하며 건강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 우리나라의 날씨는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유럽 중기예보센터, 즉 ECMWF 모델의 예보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5월 27일 화요일, 우리나라부터 일본 열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대상 고기압이 길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고기압은 마치 띠처럼 동서방향으로 길게 뻗어 있어 우리나라 상공을 안정된 기압계로 감싸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봄철에는 고기압과 저기압이 교대로 우리나라를 통과하며 날씨에 변화를 주지만 이처럼 고기압이 줄지어 정체할 경우 맑은 날이 여러 날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월 28일 수요일에도 고기압의 영향은 지속됩니다. 하지만 강원도 영서지방 일부 지역에는 비구름이 걸려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상에는 여전히 고기압이 머물러 있어야 정상적으로는 맑아야 하는데 왜 비구름이 관측되는 걸까요? 이는 상층 대기의 전화를 확인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500헥토파스칼, 즉 대략 고도 5,500m 상공의 기온 분포를 보면 우리나라 상공에는 전리저기압처럼 찬 공기가 국지적으로 내려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7도에 이르는 상층 한기가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분포하면서 대기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기 상층의 찬 공기는 하층의 따뜻한 공기와 만나면 대류를 유발하여 구름을 만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를 뿌리기도 합니다. 즉, 지상에 고기압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5월 29일 목요일에는 서해와 동해에 각각 고기압이 자리하고 그 사이에 기압골이 형성됩니다. 능과 능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기 마련인데 이 기압골은 비교적 저기압 성질을 띠며 약한 상승 기류를 동반하기 때문에 구름이나 약한 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날에도 간원 영동 지역에 비구름이 비치는 모습이 예상됩니다. 한편 남쪽 해역에서는 새로운 저기압이 발생해 동쪽으로 천천히 이동 중입니다. 하지만 이 저기압은 우리나라로 북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나라 상공을 덮고 있는 고기압의 세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다. 강한 고기압은 주변 기류를 밀어내며 저기압의 접근을 차단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5월 30일 금요일, 일본 남쪽 해역에서 저기압이 계속 이동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대상 고기압이 길게 뻗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고기압이 안정적으로 버티고 있는 한 우리나라에는 비가 내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5월 31일 토요일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기압은 일본 남쪽 해역에서 동진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고기압은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최근 몇 주간 주말마다 어김없이 비가 찾아왔던 기억이 떠오르지만 이번 주말은 예외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마침내 맑고 쾌청한 주말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그리고 달이 바뀌는 시점인 6월 1일 일요일, 이날까지도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중심권 안에 들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5월 마지막 주에서 6월 첫날까지 거의 일주일에 걸쳐 고기압이 자리를 지키며 청명한 하늘을 선물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요한 대기 흐름에도 서서히 변화의 조짐은 감지되고 있습니다. 중국 대륙 서쪽에는 대형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동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점차 세력을 키우며 이동하고 있어 대상 고기압과의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현재 이 저기압은 우리나라에서 약 3,000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저기압은 일반적으로 편서편을 타고 하루에 1,000km가량 이동합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약 3-4일 정도 후면 우리나라 근처까지 접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지금과는 다른 기압 배치 속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